그 순간 사람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얼굴들, 화난 표정, 그리고 흔들리는 손깃발들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 땅의 첫 한국인 출신 시장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그 오랜 세월의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비웃음과 차별, 실패와 좌절, 그리고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지금 이 눈앞의 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현입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단지 한쪽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늘 습기가 차 있었고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가끔은 난방비를 낼 돈이 없어 온 가족이 이불을 겹겹이 덮고 몸을 붙여 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도 없이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면 기력이 다 빠져 아무 말 없이 방 한구석에 주저앉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허리를 굽힌 채 종일 옷을 다리셨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밤마다 손바느질 아르바이트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늘 피곤과 한숨이 가득했지만 부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교는 저에게 세상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 차별과 소외를 몸으로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피부색을 놀렸고 제 발음이 다르다며 웃어댔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못 가져간 날, 저는 교실 뒤에서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조차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투명인간 같다는 것을. 어느 날은 운동장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김치보이.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웃었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 불타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서면 더 큰 폭력이 돌아왔고 참으면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태어난 곳과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세상은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늘 소외당하는 걸까?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그 한숨 속에 담긴 체념은 어린 저에게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체념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나던 작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어야 해. 나 같은 아이들이 당당히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해. 그 작은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낡은 정치인 포스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물론 그때는 어린아이의 막연한 상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제 가슴 깊숙이 남아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부족한 끼니, 친구들의 놀림, 선생님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은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핍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바꿔내겠다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가난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돌이켜보면 제 이야기는 그날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 끝없는 외로움과 눈물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지난한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차별과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은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차가운 얼굴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발걸음 속에서 저는 늘 바깥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누구에게는 배움과 우정의 장이었지만 저에게는 매일을 버텨내야 하는 싸움터였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늘 배가 고팠고 늘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허기를 달래며 등굣길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빵을 꺼내 먹으며 웃고 떠들 때 저는 물만 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락을 챙기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꼭 싸줄게.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운동장은 또 다른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쟤는 못해. 쟤는 느려.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서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바라보다 혼자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교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마저 저에게 무심했습니다. 제가 발음을 틀리면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그 웃음을 멈추게 해주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 저기 앞에 나와봐. 저는 그때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일찍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더 큰 현실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기름때를 묻힌 채 지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일 서서 다림질을 하셨고 동생들은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린 나이에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커서 우리 가족의 삶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어릴 적 우리 집 한쪽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저는 유독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알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줄까? 그 의문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사회 과목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저는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언젠가 정치인이 될 수 있나요? 순간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비웃었고 선생님은 애써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웃어라 비웃어라. 언젠가 내가 보여주겠다. 저의 어린 시절은 외로움과 분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작은 불씨를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변화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밀어낼수록 그 꿈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생존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가난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모두가 당당히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사회. 그 시절 저를 지켜준 것은 작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책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책은 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주었고 어머니의 손길은 제가 아직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라디오 불빛 아래 책을 읽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언젠가 나도 저 마이크를 잡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밀어내도 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어린 시절은 끝없이 낮고 끝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저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 내가 당한 차별과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훗날 제 삶의 모든 선택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호기심이 동시에 커져갔습니다. 어린 시절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차별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곧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언제나 두 가지 색깔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노동의 회색빛, 다른 하나는 희망의 미약한 불빛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에는 곧장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서 짐을 나르고 신문을 돌리고 때로는 세차장에서 물을 뒤집었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 손은 늘 거칠었고 발바닥은 늘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의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너만은 우리처럼 살지 마라. 너는 꼭 공부해서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그 바람은 단순히 한 아들의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꿈이었고 우리 같은 이민자 가정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제게 냉정했습니다. 아이들의 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같은 애들이 무슨 꿈을 꾸냐? 공부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평생 노동이나 하지. 그 말들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이 말들을 뒤집어 주겠다. 그 무렵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 과목을 가르치던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처음으로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성현아, 내가 가진 질문은 중요하다. 내가 느낀 차별과 부당함을 외면하지 말고 공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라. 선생님은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질문을 칠판에 적고 함께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나도 존중받을 수 있구나. 그는 때때로 책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역사, 정치, 철학. 그 책들은 저의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대표해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것이다. 저는 청소년기에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동생들이 커갈수록 돈은 더 필요했고 부모님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방학이면 건설 현장에 나가 벽돌을 나르고 농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져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또래 친구들이 영화관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저는 돈이 없어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단단해지고 있다. 이 모든 고통이 언젠가 내 발걸음을 지탱해 줄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종종 지역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저는 세상에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읽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현아, 너도 할 수 있다. 책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성현아, 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그리고 내 안에는 분명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그 마음을 절대 잃지 마라. 그 말은 제 인생의 방향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버는 것에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울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지역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쟤는 뭔가 다르다. 저는 그것을 느끼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여전히 고단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제 꿈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차별과 가난을 끝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도 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헌책방에서 산 달아빠진 정치학 입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탁상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무대에 서리라. 언젠가 내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리라. 청소년기의 박성현은 여전히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정치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수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바뀔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간신히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차별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청소 용역으로 밤새 건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제 손톱 밑에는 늘 세제가 배어 있었고 책가방에는 강의 교재와 함께 낡은 작업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정치 철학과 헌법 교재를 펼쳤고 밤이 되면 기숙사 대신 좁은 고시원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늘 피곤했지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나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대학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민자 가정 출신, 가난한 집안, 그리고 사회의 주변부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 모두 같은 상처를 안고 있구나.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 정치의 무관심, 그리고 이주민 가정의 설 자리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길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등록금은 늘 부족했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때로는 교수님이 사주신 한 끼 식사가 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난은 제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포기해라.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나 저는 되받아쳤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끝까지 간다. 그 무렵 저는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주민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성현아, 너는 우리를 대신해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앞장서줘.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학생회에서 저는 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등록금 인상 반대, 장학금 확대, 차별 금지. 때로는 학교 측과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떠드냐? 괜히 문제만 키우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저는 제 인생의 첫 정치적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지역 청년의회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성현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 같은 배경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더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나의 시작이다. 선거운동은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조직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와 두 다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낡은 신발은 금세 달아해졌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성현입니다. 저는 이 땅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젊다고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 정치 경험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겠다. 힘내라.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저는 낙선했습니다. 득표율은 초라했고 언론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무모한 도전. 실패로 끝난 이민자 청년의 정치 꿈.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거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깜빡이는 전등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낙선 후 저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정말 나는 안 되는 걸까? 정말 이 사회의 벽은 이렇게 높은 걸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붙잡고 온 꿈조차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면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 속에서도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낙선 후에도 지역 사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웃과 함께했고 아이들의 공부를 도왔으며 무료 법률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사람들은 저를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현이는 변하지 않는다. 낙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들은 제 상처난 마음을 조금씩 치유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란 단지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란 바로 사람들의 곁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나는 언젠가 다시 일어나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겠다. 청년기의 박성현은 꿈을 품고 도전했지만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좌절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실패와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제가 걸어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낙선의 쓰라린 경험은 제 마음을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선이 두려웠고 지역신문에 실린 조롱스러운 기사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청년의 무모한 도전, 초라한 결과로 끝나다. 그 문장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면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불빛이 꺼진 가게, 적막한 시장 골목. 그곳에서 저는 제 실패를 곱씹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나는 애초에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일지도 몰라. 그러나 저는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패배한 그 거리, 제가 고개를 숙인 그 시장 골목, 그곳에 여전히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낡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성현아,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 넌 우리 곁에 있어줬잖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란 단지 선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웃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동네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학비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는 현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가족. 밤마다 집세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부모들. 저는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나는 정치인으로는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이들의 이웃이다. 나는 이들의 친구다. 저는 작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빌려 아이들을 모아 책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리며 제 주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커서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아이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작은 불씨. 그 불씨가 이제 또 다른 아이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병든 이웃을 찾아가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집세 문제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 집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이웃들과 함께 모금해 한 달치 집세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 가족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현 씨,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패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장면도 잊을 수 없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혼자 병원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부축해드리고 진료 신청서를 대신 써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내가 있어 참 다행이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정치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낙선에도 떠나지 않은 사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저는 점점 정치인 박성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성현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저를 부를 때도 성현 아저씨 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호칭이 더 좋았습니다. 그 호칭 속에는 신뢰와 친근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도전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웃으로 남아야 할까? 낙선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웃음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멘토였던 교사 출신의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내가 이 길을 포기하면 너를 믿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진다. 내가 걷는 길은 너 혼자의 길이 아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도전한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수첩에 정책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이민자 지원. 이웃들과 함께 겪었던 문제들이 곧 저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책들을 밤새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책상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눈물과 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드디어 다시 출마 선언을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을회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성현입니다. 저는 이민자의 아들로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차별받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도시를 바꾸고자 합니다. 순간 회관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낙선 후에도 떠나지 않았던 저, 그들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저, 그것이 바로 박성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길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곁에는 이웃이 있었고 제 곁에는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두려웠습니다. 첫 낙선의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패배 후 혼자 방 안에서 울던 밤, 거리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던 기억이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현아,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할게. 이웃들의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날, 마을회관은 가득 찼습니다. 허름한 의자에 앉은 이웃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현아, 내가 꼭 시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를 믿는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개인의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선거 사무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책상 몇 개, 흑백 프린터 한 대, 그리고 오래된 전화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전단지를 접고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김밥을 싸와 나눠주셨습니다. 배라도 든든히 채우고 뛰어야지. 그 따뜻한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농부 아저씨는 자신의 트럭을 내주었습니다. 유세차는 없지만 이거라도 쓰거라. 낡은 트럭 위에 확성기를 올리고 사람들이 직접 손수 만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어도 목소리가 쉬어도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성현입니다. 저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이 땅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차별받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한 시선이 많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경험도 없는데 시장이라니.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내가 예전에 우리 집 눈 치워줬지? 나는 그거 잊지 않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습니다. 선거판은 치열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은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걸린 화려한 현수막,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울려 퍼지는 광고. 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민자 집안에서 뭘 하겠냐. 시장 자리는 장난이 아니다. 그 말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맞다,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진심으로 해야 한다. 어느 날 밤 저는 너무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굽은 허리, 여전히 거칠어진 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내가 두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는 해야 한다. 너는 우리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야 한다. 그 말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아버지의 고단한 얼굴, 어머니의 손.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 위기가 닥쳤습니다. 언론은 저를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라며 무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은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마저 지쳐갔습니다. 성현 씨, 아무래도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밤늦게 사무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방에서 함께했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성현 아저씨, 힘내세요. 아저씨는 꼭 시장 돼야 해요. 그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선거 막판 지역신문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낙선 후에도 떠나지 않은 후보, 여전히 사람들 곁에 있는 박성현. 그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현아, 이번엔 내 차례다. 작은 파문은 점점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패배한 청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는 이웃으로 불렀습니다. 드디어 투표일. 저는 새벽부터 투표소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결과는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 투표소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성현아, 우리 집은 다 내 이름 썼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사무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모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중반이 지나자 제 표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표, 두 표.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개표소가 열리자 결과는 극적으로 뒤집혔습니다. 박성현 당선.
사무실은 환호로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우리가 해냈다.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첫 한국인 출신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혼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이민자 가정의 승리입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모든 이웃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밤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나는 이 도시를 바꿀 것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가난이 죄가 되지 않는 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 사무실 안은 눈물과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고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우리가 해냈다. 그때의 벅찬 감정은 아직도 제 심장을 세차게 뛰게 합니다. 당선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한 아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방에서 함께했던 아이였습니다. 성현 아저씨, 저도 언젠가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치는 단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저 아이들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굽은 허리, 세월이 새긴 주름,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손.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성현아, 잘했다.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아들이 되어라.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버지의 고단한 얼굴, 어머니의 묵묵한 희생.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당선의 기쁨은 크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승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택했는가? 그리고 곧 답합니다. 나는 차별받던 아이였고 가난에 무릎 꿇을 뻔했던 청년이었으며 낙선의 눈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등을 돌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힘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걷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입니다. 때로는 더 큰 실패와 더 큰 고통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곁에는 이웃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박성현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등을 돌려도 우리의 마음만은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가 변할 것이고 언젠가 이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